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 실종 신고는 연간 2만 건에 달하지만 실종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5년 동안 37%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노동자 상담 창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25.3%를 차지했습니다. 올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지금과 달리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전국의 산과들이 울긋불긋 물들며 가을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해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평소 수분과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심한 일교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증과 유사하기에 일단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안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55회 전국여성대회가 위기 극복 여성이 앞장선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회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김종인, 안철수 당대표가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돼 회원단체들 일부는 임원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소속단체와 단체기 소개를 시작으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최금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성 리더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들이 먼저 해고를 당하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남녀 불평등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자 중에 여성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빈은 축사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리심장을 깨는데 함께할 것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입니다. 국회로서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대회 주제처럼 여성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의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야 대표는 축사를 통해 55회째를 맞는 전국여성대회가 항상 시대적 요구에 맞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왔고 또한 그것을 실현시켰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으고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들이 단결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사회 각 분야 최초의 공적을 세운 여성에게 주는 여성 1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더 확대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데 분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여성대회는 참가자들이 제55회 전국여성대회 주제인 위기 극복, 여성이 앞장선다 문구가 적힌 스카프를 들고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늘 강조하는 2m 거리두기.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등교 수업이 확대된 학교 현장에선 얼마나 가능할까?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따른 보통 교실의 면적은 64제곱미터. 하지만 학생 수별 학급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한 학급당 20명대이지만 41명 이상인 학급도 8곳이나 됩니다. 교사들은 밀집도 조정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2m 거리두기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저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호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은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교원단체들도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은 20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정한 기준점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OECD 평균치보다 더 낮추는 과감한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만큼 충분한 교원의 증원, 확충이 필요하고 교육부가 단순히 교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는 향후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는 26명의 사인을 분석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사망 원인이 특정된 17명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질식사 등으로 분류돼 백신 접종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망자들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 유행 등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1,500명이 독감 예방접종 뒤 일주일 안에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 불안감이 커진 점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질병관리청은 독감으로 매년 3,000명이 사망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에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상 반응에 속하기는 합니다만은 간단한 치료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프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땐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수거장에 쌓여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쓰고 버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가, 종량제 봉투 속에 각종 포장재 쓰레기 등과 함께 마스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인근에는 가득 찬 포대자루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봉투 밖으로 면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좀 애들이 막 집어입고 가더라고. 쓰다가 그냥 벗어가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각종 일회용품에 더해 최근엔 마스크 쓰레기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좀 늘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시켜먹는 음식 그런 게 좀 늘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버리는 마스크도 많아. 마스크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필터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하며 매립 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립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좀 다회용 마스크 기술 제품들이 이제 좀 개발되는 게 좀 시급하다라고. 10월 셋째 주 생산된 의약 외품 마스크만 2억 장.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추후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아동학대나 가출 청소년 등의 범죄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실종 신고는 연 2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출 청소년 관련 범죄. 다수가 반인륜적인 학대나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은 장기 결석 등으로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이 지워지지 않는 가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경찰 담당 인력이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초동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아동 청소년 실종 신고는 2만 건 수준입니다. 특히 이 중 1년 이상 장기 실종 건의 경우 70%가 넘게 실종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경찰 전담 인력은 여전히 6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종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도 5년 동안 37%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실종 신고 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 수사 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치안복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심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인지 원칙이죠. 근데 현재 실태는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또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찰은 아동 청소년 실종 신고가 많은 주요 지역에 전담팀 증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같은 사후 처리 문제, 특히 사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해자일 때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회사 사장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A씨. 즉시 회사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대가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라서 신고를 해봤자 바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고를 해도 그 사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피해자들은 매년 줄지 않습니다. 여성 노동자 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약 200건으로 성희롱 상담의 25.3%를 차지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적 괴롭힘 비율이 많았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장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제대로 된 구제 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사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 대표가 조사와 징계를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돼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법인 대표라면 스스로 조사와 징계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조치를 하기가 어렵죠. 그 법인 대표 징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꼼꼼히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언행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색빛으로 물든 단풍은 계곡을 가득 채우고 기암괴석은 우뚝 솟아있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로 꼽혔던 지난 18일에 담은 설악산 천불동 계곡의 가을 풍경입니다. 소백산 연화봉은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선홍빛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녹음에 쌓인 희방폭포는 힘차게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이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유튜브 영상으로 풍경을 공유한 겁니다. 소백산에 가을이 찾아왔어요. 직원이 추천하는 인생샷 명소. 그럼 집중하시고. 맑고 깊은 여운이 담긴 지리산 화엄사의 타종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치유 영상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국립공원의 산 정상이나 쉼터 등 일부 밀집 지역은 통제되거나 폐쇄된 상황. 아쉬운 대로 집에서의 비대면 단풍놀이가 코로나로 쌓인 답답함을 풀어주는 작은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시민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용이 늘었는데 12월부터는 이 킥보드를 13살 이상이면 지금과 달리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골목과 대로를 가리지 않고 전동 킥보드가 쌩쌩 달립니다.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지만 인도 위를 아무렇지 않은 듯 달리는가 하면 헬멧을 쓰는 운전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다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 이제 쌩 지나가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또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오는 12월부터는 사실상 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수단으로 보도록 법이 바뀌어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고 면허도 필요 없어집니다. 고등학생들도 타다 보면은 가끔씩 애들끼리 넘어지거나 다쳐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들까지 그걸 타게 되면은 아마 사고도 더 많아지고. 기존의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약 50건에서 불과 3년 사이 890건으로 18배 이상 늘어난 상황. 정부 차원의 안전 강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이익을 보는 킥보드 대여 및 판매 업체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 남해바다 일대 흰색 부표가 바다 위에 일렬로 떠 있습니다. 부표를 따라 설치된 줄을 끌어올리자 싱싱한 굴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작업자들이 줄을 끈 차 굴은 곧바로 세척 기계로 들어갑니다. 통영굴은 올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잦은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민물이 바다에 유입되면서 진해만 일대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빈산소 수괴가 발생한 겁니다.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좀 빈산소 수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좀 상당히 있고요. 예.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예년보다는 조금 줄지 않나 싶습니다. 채취된 굴은 자루에 담겨 통영 지역 곳곳에 있는 굴 껍데기 까는 공장, 일명 박신장으로 옮겨집니다.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수확된 통영 생굴, 경매장을 통해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빈산소 수거를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폐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도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 프랑크톤 행성이라든지 기타 꿀 생성은 좋았습니다. 통영굴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마른 굴, 훈제 굴 등의 형태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매년 수출됩니다. 제45회 대한민국 어머니 동화 구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색동회 주최, 색동어머니 동화 구연가회 주관, 여성가족부와 육아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어머니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각자의 동화 구연 기량을 뽐내는 경연의 장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들의 구연 영상을 응모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영희 색동어머니 동화구연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동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모든 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30명의 본선 진출자 중 대상은 겨울을 이겨낸 고리들을 구현한 김은성 님이 수상했으며 육아방송 이사장상은 호랑이 얼룩무늬를 구현한 천경은 님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육아방송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업무 협약식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김영욱 이사장, 김기석 사무총장, 육아방송 배우영 대표이사, 남태영 부회장 및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영유아 보육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향후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공익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하게 되며 행사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육아 환경과 가족 문화를 선도하는 육아 방송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인식 제고,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육아방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1회 옆집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가 이어집니다. 낯선 상황에서 위축되고 작아지는 아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적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네. 옆집으로 이사 오신... 아, 안녕하세요. 통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통이구나. 통이 안녕. 얘가 좀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래요.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래, 놀러와. 셋이 같이 놀면 재밌겠네. 정말 보내도 돼요? 그럼요. 환영입니다. 통이야, 씩씩하게 인사 잘하고 친구랑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통이가 눌러봐. 과자다! 맛있다. 애들 엄마 대신 제가 육아휴직 중이에요. 이참에 좀 쉬나 했는데 애 돌보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까? 봄이야, 뛰지 마. 에이.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애들은 나한텐 맨날 뛰지 말라 그러면서. 봄이는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뛰는 거 봐요. 씩씩하기도 해라. 우리 빨리 놀자. 그럼 숨바꼭질 할래? 그래, 숨바꼭질. 나는... 그럼 내가 특별히 술래해주지. 그럼 샌다. 하나, 둘, 셋, 넷. 형아, 빨리. 다섯, 여섯. 열. 찾는다. 다들 여기 있나?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무 찾았다. 통이 딱 걸렸어. 야, 너 술래. 통, 눈을 떠라. 눈을 떠. 나 안 할래. 술래 되니까 안 한다 그러는 게 어딨어? 나 화장실. 저쪽에 화장실 있어. 나오면 너 술래하기다. 봄이가요? 엄마. 어머, 너 오줌 쌌니? 아, 얘가 이러질 않는데 어쩌죠? 왜 그랬어? 바지 위에 시험은 어떡해? 자꾸 이럴래? 괜찮아요. 통이가 많이 낯설었구나. 그래, 처음 가보는 곳은 무서워. 그치? 어머, 죄송해요. 그런데 걸레가 어딨죠?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봄아, 가서 새 옷 가져오고. 네. 무무는 걸레.
아저씨도 처음 이사 왔을 때 무서워서 밤에 쉬마려워도 화장실을 못 갔어. 진짜요? 음모도 바지에다가 쉬 했는데 넌 오줌 싸게 했잖아. 봄아, 너도 전에 바지에 오줌 싼 적 있잖아.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다니까. 아,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다. 어? 아끼는 바지라니까. 낯가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낯가림의 정도는 아이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낯선 공간 또는 대상에 대해 아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먼저 낯선 상대와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 스스로 낯선 사람을 탐색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평소 고마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각박한 현실에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